14대 출범식에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요. 국민수사대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법치 그리고 공적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래서 기성세대한 사람으로서 2030 우리 청년들 보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는 이미 이거는 누구를 지지반대를 떠나가지고 결과는 쪽으로 지지반대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난 비상기업 계기로 대통령의 탄핵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내란죄도 수사권이 없는데 불구하고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서부지법이 얼마나 편향된 판결을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의 최고 기관이라고 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그리고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8대 0으로 물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할 말이 없지 않냐라고 하겠지만은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법의 양심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최고의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도 다 TV에 지켜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께서 헌법 재판 심리 과정에서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통령 8대 0으로 파면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했지 몰라도 그 헌법재판관 하면은 제가 과거에 강사하면서 학생들이 가르치기를 헌법재판소는 가장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정치 눈치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라는 뜻이고 또 그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 전문가들이다라고 가르쳐왔는데 모두 거짓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 안에 있던 문영배 그리고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재판관에 대해서 불이한 재판관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졌지 않습니까? 문영배에 대한 부도덕성이라든가 그리고 편향된 판결 그리고 편향된 성향 그리고 이민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행했던 사람이고 또 정계선 재판관의 자기 남편 황필기 변호사는 역시 대통령 퇴진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에 이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친인척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심상 이럴 때는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들은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란 사건이 없는 공소시에 수사했는 것이 바로 또 중앙지법의 서울중앙지법 지기업 판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것은 수사였다. 이래가지고 결국 재판 대통령에 석방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묵인해주고 너무나 참 무너지는데 분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들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 나왔는지 아십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전에 이제 대통령 파면돼가지고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받고 이제 관전을 떠나서 사저로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또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관제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해가 경찰에서 또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정치 보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하려면은 과연 이재명 우리 상징되는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연 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것도 국민에 다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난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 무죄 선고도 역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아니었습니까? 저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확대했는 사진은 왜곡되었다, 가짜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보고 초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이런 판결이 다 있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앞에 가면 법은 지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치가 다 무너졌다는 뜻 아닙니까? 다만 아니라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떼어놓기 위한 전략이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내란 수계만 하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았을 때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받고 있지 내란 범죄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과 사범에다 그것도 자범 아닙니까? 사기범죄, 검찰 사기, 검사 사기 범죄고 음주운전 그리고 또 공무집행 방해라는 이런 파렴치범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리 봐주고 또한
또 이재명 대표도 현재 마찬가지로 재판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북 송금 800만 원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속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 똑같이 말씀드린다면 대북 송금 북한에다 돈 800만 원 가지고 범죄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법 저지른 선거법 위반에 바로 범죄지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에 따라서 절대 내란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사법 위반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불법으로 체포되고 불법으로 끌어내고 불법으로 영장 발부되고 불법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도 위법사항 10가지가 있어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무너졌죠. 왜요? 국민이 보는 선출직 대통령을 그것도 국민 지지율이 50%가 넘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의 뜻을 완전히 반역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뜻과 반대로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법치를 생각하고 공정을 생각하는 양심의 손을 꼽았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훗날 아마 역사평가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뉴스에 아까 나왔듯이요.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을 안 한다라고 보도했는 날 그 언론에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바로 체포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알려진 것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우리 총선 때 아닙니까? 2024년 총선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공천할 때 비명 행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반대편에서 다 보복해서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덧붙여서 올해가 되겠지요? 이재명 대표가 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러고 할 때 거짓말할 때 체포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반대쪽인 사람들이 검찰하고 합작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해서 반쪽에 섰다 해서 또 보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이렇게 사진 찍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길 역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요. 어떤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첫 번째 숫자가 높을수록 영순입니다. 바로 숫자 10이 제일 높은 숫자인데요. 제일 먼저 보복당하고 드럼통에 가고 죽게 될 사람이 10이라는 숫자, 제일 높은 숫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다음 9가 바로 밑에 단계에 전환길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끔찍합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 3번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관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다들 선관위에 878건의 이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건 국민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제 제자들은 공무원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그 선관위에서 878건의 비리 중에서 아시다시피 자녀 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회사다라고 그러고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2035 청년들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비판을 했는데 전환기를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한참 카카오톡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협박하고 그리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유튜브들 고발하고 있는데 그때 전환기도 고발을 당했어요. 그 뒤로 두 번째 고발이 헌법재판소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중요히 말하면 저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고 헌법재판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은요 여러분 민주당은 입법부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걸 넘어가지고 이미 사법부 다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지법 공수처 헌법재판소가 이미 좌파 카르텔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그리고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의 판사들 이미 우리 법원 사법부 내에 우두머리 핵심을 다 장악해서 좌편향 판결을 내린다 이 뜻입니다. 이건 현재 대통령의 비상기업 계획으로 드러난 계몽령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이미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장악되었고 덧붙여서 공수처도 창안되었고 헌법재판도 창안되었고 선관위도 창안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환기를 선관위 비판인데 민주당이 고발했고 헌법재판 비판인데 민주당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고발했는데 민주당은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환길이 또 돈도 벌고 인기도 있는데 전환길이 또 고발할 것 같으면 돈 없고 힘없는 2030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라서 아마도 전환길처럼 민주당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면 드럼통에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든 타인은 간에 주변 사람 6명이나 죽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로 모셨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6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저는 이런 사례를 현대사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또 민주당 파출소 들어봤지요. 그 민주당 파출소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처럼 힘없고 그리고 돈 없고 한 사람들은 법원에서도 이렇게 민주당 고발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이재명 대표같이 힘 있는 사람은 재판 지연에다가 그리고 의리 없는 바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20까지 받았고 지금 30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런 현재 정과 사범에다가 잡범 아닙니까? 사범에다가 현재 소송 중인 재판만 5건인가 6건인가 있어요. 5건이죠. 합의 적과 6부범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런 자유지만 과연 저는 역사 강사로서 2030 세대를 가르쳐온 기성세대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학부모님이 계시거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선생님이 계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너는 음주운전해도 돼. 너는 사기쳐도 돼. 너는 가족들에게 쌍욕을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려면 이재명을 지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액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학생들에게 26년간 가르쳐오면서 지도자의 언제나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지도자 아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늘 가르쳐왔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나오는 자체가 저는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또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본인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 저지른데 범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대선을 50일 앞두고 있고 이런 민주당과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마구잡이로 고발 고소하고 앞으로 여러분 민주당이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처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처럼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무조건 고발하고 고소하겠다는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2의 hitler가 등장하는 것이고 제2의 나치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독재로 갈 것, 전체주의로 갈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 강사로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북한 지령을 받고 있는 게 대학 안에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 진보연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대진연 아닙니까? 대진연. 그들의 대진연 유튜브에서 요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진연 각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대진연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치료물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하고 있는 게 대진연 그게 바로 현실 실체입니다. 맞습니다. 민노총 거대한 노동조직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원래 이 95년도 출범할 때는 바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지금 민노총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민노총 간부, 핵심 간부 아닙니까? 간첩죄 지급받아 1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민노총에 간첩죄 지급받아서 범죄 안에 보면 북한 지령물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늘 실체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분간 말씀드린 중에 거짓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실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체포 그리고 파면당했는 데 대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에 대해서 카카오톡 금지하기가 말이 됩니까? 왜 이런 데 대해서 환영하십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를 전면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왜 2030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보하는지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러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 왜곡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오늘 국민수사대가 이런 시점에서 정말로 타이밍 좋게 멋지게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수사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균을 주고 벌써부터 사법 정의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치안까지도 그렇고 현재 약자들이 너무나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받고 있고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에 맞선 바로 국민수사대 출범은 저도 강력히 지지하고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법체계, 치안체계 이런 걸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한 번 더 기성세대 한 사람도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이유, 전환기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치안과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이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가 법치, 공정, 상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너무나 보편적 가치, 너무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이것은 진실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올바른 빛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추구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이 추구하는 국민사회를 포함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실합니다. 빛이 아니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미친다는 사람은 패션, 열정을 가리킵니다. 미치면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법치, 공정, 상식이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한 번 더 2030